그리고 이거 최고차 함계수는 곱해줘야 된다. 최고차 함계수 1인 거 기준이야. 그러니까 최고차 함계수 2면 이거 곱해줘야 돼. 알았지? 요거 이거 다 불러줘야 되나? 있어요. 밖에 올려줬어? 네. 자, 질문해볼까? 1264번. 64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1편차가 5 있고 50이 F25보다 크다고 돼 있고 F의 44가 작다. 그리고 M 자연수래. 이것만 가지고선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상황을 내가 그려볼게. F12, F2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만약에 이게 하나가 이쪽에 있고 하나가 이쪽에 있다고 했을 때 F10이 여기 있고 F20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물론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돼서 평균이 애초에 여기가 11이고 20이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줄을 성립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렇지? F4가 이거보다 왼쪽에 있고 22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더 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얘를 봤을 때. 그렇지?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자 이렇게 센터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으면 10과 20이 똑같으면 이 동일선상이 이렇게 있다면 센터가 정확하게 평균일 거다. 그치? 근데 얘가 더 작다는 얘기는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거야. 즉 가운데 평균선이 오른쪽으로 좀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얼마냐라고 15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평균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같은 원리로 해서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그림도 22를 대입한 것이 더 작고 4를 더 크고 22를 대입한 것이 더 크고 4를 대입한 것이 더 작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것의 평균 얼마야? 13인가? 더 하면 좀 유리해. 13이지. 13이 이거 평균보다 왼쪽에 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전체로 왼쪽에서. 그러면은 평균이 13보다 크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자연수를 했으니까 14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14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평균이 14가 되고 필리핀이 줬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서 뭐라고 했어? 17부터 18까지
17부터 18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시그마가 5니까 얘는 5분의 3이지. 얘는 5분의 4지. 그러면 0.8이 0.228이라고 돼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0.228이고, 그다음에 요 안쪽은 0.6, 0.226이지. 그래서 288. 그래서 답은 0.288에서 0.226을 빼주면 된다. 이게 답이 나오겠지. 끝난 거? 선생님 67번.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 나 이렇게 더위 먹은 사람 같지? 더위 먹은 사람 같아. 시원한데 더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어? 에어컨을 쐬고 있는데 더워. 막 몸에서 열이 나. 더위 먹은 사람이 속 쉽지 않아 이거. 자다가 더워서 깨기도 했고 자다가 오늘 좀 일찍 깼는데 많이 자긴 했는데 너무 더워 일어났어. 그렇다 에어컨 키기 전에 너무 춥고 위에가 x 밑에가 y 확률 함수가 fx, gx 그리고 f의 12보다 g20이 더 크대. 자 그때 y가 21부터 24까지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잠깐만. 이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구나. 자연수란 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란 말도 없잖아. 아 최대값 구하는 거구나. 어쩐지. 더 일쳐먹으니까 나도 좀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구할 수 있었는데 범위만 주고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요게 지금 이게 뭐야 필수분자 같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이게 x에 대한 거고, 그치?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는 평균이 n이라서 얼마인지 몰라. 똑같은 모양이야. 자, 그럼 봅시다. F12라고 하는 건 얘한테 12를 대입한 거지. 그럼 12가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에 12가 대입을 했을 때 요게 1시그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Z가 1인 거야. 맞잖아, 그치? 되는 거야? 근데 20을 대입한 것이 더 크다는 얘기는 같은 모양이 되겠어. 여기가 n-2고 여기가 n+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다 Z가 1인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20을 대입하는 것이 얘보다 크겠지. 이 점이 얘랑 같은 거잖아. 내가 그림을 좀 너무 좁게 그렸나? 아무튼 얘랑 같은 거잖아. 그치? Z가 1일 때겠지. 같은 모양의 형태에서. 근데 20을 대입한 것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20이 이 안쪽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n-2보다 20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커야 되고. 그치? 여기 등호가 없어 지금? 등호 있는 건가? 아, 있는 거구나. 그럼 크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n+2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치?
저기에서 얘 범위를 다시 구해보면은 양변에서 m을 빼줘.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여기는 20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0 빼줘. 마이너스 8. 뒤집어줘.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었다. 된 거지? 근데 21부터 24의 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이거 다시 그릴게. 같은 모양이야. 자, 21부터 24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얘랑 얘의 센터가 정확하게 겹치는 거지. 그치? 평균과 얘 센터가 얼마인데? 22.5지. 그치? 그러니까 22.5가 얘가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거. 그러면은 우리가 딱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21부터 24까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 가능하지 않잖아. 왜? 22가 최대값인데 22.5는 안 될 거야. 그러면은 어느 게 제일 유리하겠어? 당연히 22.5에 제일 근접한 게 유리하겠지. 그럼 당연히 언제겠어? 22일 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저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센터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얘가 22일 때다. 그지? 그러면은 21부터 24가 센터에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림이 왜 이러냐는데 21이 가까이 있었지. 이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0.192랑 0.343 더해주면 답이야. 이렇게 다른 거? 저번에 숙제가 어디까지였어 이게? 유형 10번 유형 10번? 그럼 거기 이제 없는 거지? 뒤에 거 한다? 뒤에 거 확인할 건데 설명할 건 없어. 똑같아. 없어. 뭐하지? 뭘까? 일단 숙제는 유형 15번까지 하자. 유형 15번까지 숙제. 그 유형 16번, 17번은 설명을 조금 해도 돼. 왜냐면 그 내가 지금 표준화를 안 하고 풀고 있잖아. 계속 원래 표준화해서 풀 수도 있는 거거든 얘네들이. 표준화를 처음부터 해서 풀면 못 풀인지를 이해를 못 해요. 반문 같은 문제도 이런 거는 표준화해서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왜냐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센터에 근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그래서 표준화에서 풀 수가 없는 문제라서 최대한 쓰지 않고 풀고 있는 건데 그 표준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게 이제 유형 16, 17이고 그거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숙제가 지금 확통만 40문제, 50문제 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 전까지 하기로 하고 설명을 다 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그냥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유형별로 그냥 하나씩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유형 10번에서 그냥 유형만 하나씩 풀어볼게 아무거나 다 한 거야. 17번 세차장에서 한 대 세차하는데 평균 30분. 맞아. 유형 10번 아니 10번까지 숙제였지. 12번부터 하면 되는 거지. 아무거나 풀어볼게. 87번 보면 제약화 회사에서 만드는 옷 모양의 지름의 길이가 평균 6이 표준미터 0.4 알약 1000개 중에서 5.4 이상 7 이하인 것은 몇 개인지 정규용포를 통해서 구하시오. 그러니까 몇 개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즉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된다. 5.4 7 이하. 그럼 이거를 확률을 보여보면 7더 6이고 5.4가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겠지. 5.4면은 우리가 시그마 0.4이기 때문에 5.4면은 1.5인 거지. 그렇지? 얘는 2.5지. 그렇지? 그러니까 0.4가 2.5개 있어야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우리가 그렇지? 빡세게 계산하고 이럴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몇 개인지 세면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의 표준화 값들이 다 나와 있어. 1.5는 0.433이라고 돼 있고 2.5는 0.4938이라고 돼 있지. 여기 더해주면 거기 나올 거다. 9이 뭐또 나오겠지. 자, 그래 그 다음 것도 해볼게. 유형 12번 거기서 또 하나 풀어볼 건데 90번 풀어볼게. 3개짜리 진짜 해보고. 자,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104래. 그리고 표준편차 8이래. 120을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때 A, B 자동차가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고. 자, 어떤 한 대가 단속될 확률을 보여볼게. 104가 있고 120이 있어. 이게 단속될 확률이지. 그럼 얘는 몇 시그마야? 2시그마지? 그치? 16이니까. 그럼 여기 확률이 얼마야? 얘는 0. 저 안쪽이 0.48이라고 돼 있으니까 0.0이지. 그러니까 한 명이 단속될 확률이 0.0인데 두 명이 모두 단속될 확률은 당연히 이거는 제곱이지. 그래서 분수를 표현 되어 있으니까 만분의 얼마? 4. 100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약분하면 2500분의 1이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쉽다, 그렇지? 뭐 할 게 뭐 없네. 그 다음에 이형 13번도 하나 풀어볼게. 여기도 그냥 아무거나 똑같은 거니까. 글씨 5번. 반응 시간이 평균이 n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인 적용도를 따른다 라고 돼 있어.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인 확률이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이래. 그러면은 자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93에 대해서 그 확률이 0.1003이라는 거잖아. 이 미만이니까 아래쪽이야. 그럼 위에는 뭐냐면 3997이 되는 거지. 0.3997. 뭐야? 그렇지? 그러면 찾아. 0.3997을 찾아. 얼마야? 1.28이라고 했지. 1.28. 그러니까 얘가 0.3997이라는 얘기는 얘의 표준화 값이 1. 얼마? 27이라는 거야. 1.27. 1.28, 그렇지?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표준화 값이 저렇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1.28이면 시그마를 뺐더니 시그마가 1점. 그게 얼마야? 2.93이라는 거. 그럼 평균상이 얼마겠어? 넘기면 2.3 더하기 1.28이겠지. 계산하면 그게 나오고. 자, 유형 14번도 좀 풀어볼까? 너무 쉬운 건데 재미없는데? 여기 3개짜리 좀 해볼까? 어차피 시험도 좀 많으니까 그 3개짜리 있지? 그 1301번이랑 그 다음 유형의 3개짜리 1305번 각 그 유형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봐. 풀고 풀어줄게. 알겠다.